네, 후보자님, 장관 후보 지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1991년도 김학순 할머니께서 증언을 하시면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4년간 일본의 공식 사과와 또 배상 받기 위해서 많은 시민사회 또 많은 할머니들께서 오랜 기간 투쟁하셨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 아까 여러 시민단체 자문위원 활동도 하셨는데 기부금 납부 내역에 보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활동하는 단체에 내신 기부금 내역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혹시 뭐 관련해서 활동도 직접 좀 하셨습니까?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네. 과거 낮은 목소리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 접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여러 학술 연구와 그 포럼 등에 참여해서 저의 인식을 높여왔습니다. 네. 혹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네, 수요 집회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했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하신 게 언제 정도이셨습니까? 작년 여름 정도 지난해 있습니다. 여름이셨습니까? 저는 올해 3월 8일 네, 38 여성의 날 그리고 지난 광복절 전에 있었던 기림일에 갔었었는데요. 그 대사관 앞 풍경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해 수요 집회 가셨을 때 혹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수요 집회를 방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과거 인권위원회에서 수요 집회 방해에 대한 그 진정권을 인권위에서 진행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도 확인하고자 수요 집회에 가서 상황을 제가 지켜본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 상황은 제가 미처 못 가봤던 점 죄송스럽게 네. 생각합니다. 조금 낫기는 하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그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인근에서 집회를 하셨었는데 그 자리를 극우 세력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그 자리에서 조금 밀려난 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었는데 한 두 분 정도가 마이크를 잡고 집회를 하러 나온 위안부 할머니 그리고 시민들을 향해서 내뱉는 혐오와 조롱의 수준이 정말 도를 지나쳤습니다. 제가 그 어떤 말들을 그 사람들이 하는지를 차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조차 낯뜨거울 정도의 말들을 하면서 혐오 그리고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러한 역사 왜곡 행위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전혀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네.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여성가족위에 올지 모르고 제가 8월 4일에 관련 법안을 올해 고민 끝에 발의를 했는데요. 장관이 되시면 이 법안 통과에도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국회와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적극 소통하고 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과 같은 소녀상이 155개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 여가위에서 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의 보존 관리 훼손 문제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것 같고 관련해서 여가부는 올해 실태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실태 조사 어떻게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청문 과정에서 확인하니 올해 8월부터 훼손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태 조사에 들어가서 정기 점검이 실시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네. 훼손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던가요? 훼손 상태에 대한 보고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추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8월에 했던 소녀상에 대한 상태 점검이 대한민국 정부가 했던 최초의 아마 소녀상 상태 점검이었을 것 같습니다. 훼손 여부까지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억 그리고 양심의 상징물과 같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훼손, 조롱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상록수역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술 취한 남성에 의해서 비닐이 씌워지는 봉변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복절 밤이었습니다. 또 이전에는 부산에서 철거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대형 봉투를 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유튜버들에 의한 모욕 사건들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니 소말리 네. 사건 온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아이스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유튜버는 일본이 위안부를 통해 좋은 유전자를 줬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고 대한민국 그리고 이 평화소녀상의 의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 너무 타당하고 이제는 저희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 할머님들이 어렵게 행하신 증언이 저희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한 기여가 잊혀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외에도 이 정신이 알려지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우리 5분 3분 쭉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기다리시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아이고. 언니 꼭 하셔야 될 것 말씀하시고 여기에서도 해보세요 그러면 예. 하시는 게 좋으시면요.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신임이라. 네.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역사에 대한 왜곡과 모욕이 학교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안부 피해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일본군은 비용을 지불한 고객이었다. 바로 후보자께서 수요 집회에서 들으셨던 그 극우 세력들의 망언인데요. 이런 망언들이 담긴 책자가 버젓이 출간되어서 전국의 초중고 도서관에 무려 15곳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여성가족부가 알고 있을 텐데 교육부와 어떤 협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책들을 썼냐? 바로 수요 집회에서 만나셨던 일본 대사관 앞 수요일마다 소녀상 모욕 집회를 주도하는 인물이 쓴 책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장관이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협의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서명 의원님.